네, 셀바스는 61선까지 얘가 빠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얘가 61선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셀바스 비중을 15%밖에 안 줄여놨어요. 만약에 이거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라고 해봤자 3%?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셀바스랑 얘네들 지금 담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9만원대 가면은 매수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만원까지 9만원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밑으로 빠지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비중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 생각해 보세요. 15만원에 산 사람들 보면은 코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온갖 증오를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전고점 트라이 한다라고만 해도요 5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중을 원금을 다 회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포트에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줄여놓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에서 축제를 벌여요.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밥 산다고. 그리고 밥 산 다음에 쭉 떨어져요. 그럼 이쯤 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여전히 수익이 300%가 넘는데 불행합니다. 네, 불행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하라는 거예요. 300%인데도 불행해. 여기에서 축제를 벌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즈랩 같은 애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는 신규 매수도 좀 고려해 보십시오.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61선 근처 왔죠. 만약에 61선 근처가 온다라고 하면은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빠진다라고 해도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61선 밑에서는요. 왜냐면 중기 추세를 깨면서 뭉개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여기까지 빠진다? 그거는 챗 GPT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취소가 돼야 돼요. 한국 단자가 로봇 사업을 한대요?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봤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그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러셀은 이제 빼겠습니다. 러셀 로보틱스가 스펙합병으로 상장한다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로봇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키운 로봇 아들이 저기 독립해갖고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 집 사갖고 나간 거예요. 얘는 아닙니다. 러셀은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얘가 흡수 합병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러게 안 하겠죠. 기업에서 좀 돈 벌려고 하니까. 일단 뺐습니다. 왜냐면 SBB테크가 올라가기 전에 자 SBB테크가 치면 여기 나오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KPF가 있죠. 자, SBB테크가 상장되기 전에 KPF가 자, SBB테크라는 자회사가 감속기를 한다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올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SBB테크 상장하고 나니까 쭉 빠지죠.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SBB테크에 대한 지분 가치 때문에 또 한 번 움직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러셀 로보틱스도 이미 거기 상장된다라고 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네,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해도 이게 좀 로봇 쪽으로 관련된 제우스 이런 애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저는 산다면 라온테크를 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라온테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양봉정모님은 무조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금이 3천 있는데 솔트룩스나 셀바스 추매할 거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질문이 김숙경님 너무 무섭습니다. 예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키고 싶은 자금이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다라고 해갖고 예금을 갖고 계시는 건데 뭔가 예를 들어서 3천이 있는데 LG이노텍이나 두산을 살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 뭔가 바닥이 탄탄한 그런 종목인 경우에는 예금이었을 때 예금보단 얘가 나은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로체 시스템도 좋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 좋아요. 예금인데 예를 들어서 예금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서 뭐 보너스를 받았어요, 뭐 했어요라고 하면은 솔트룩스나 셀바스 추매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예금이다라고 하니까 예금 적금, 예수금 개념이요. 네, 그러면은요 61선 근처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게 하는 게 어떨까. 네, 저는 예금이다라는 단어와 지키는 성향의 돈이니까 예수금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 30% 정도는 담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뭐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좀 방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좀 20, 30대에는 말아먹으면 몸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몸빵. 이게 뭔가 저 아는 동생도 다 말아먹은 다음에 와이프 몰래 알바 조금씩 해갖고 빚 갚고 있거든요. 그게 젊으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막 50대, 60, 뭐 70대 갖고 와이프 몰래 빚을 갚기 위해서 바퀴 하나 달린 거 타고 가갖고
와이프 몰래 이렇게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우린 이제 저도 힘든데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금으로 투자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금으로 당연히 주식 투자에 들어오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도 예금으로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건 이건 내가 지키겠다는 돈인 거거든요. 그 자산에 대한 분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처음 주식해요 라고 하는데 저 예금이 얼마 있는데 처음 주식해요 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을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키는 돈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내 동생이나 우리 엄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가족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 하느니 빼서 두산이나 LG이노텍 사, 하나시스템 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을 빼갖고 엄마 그 돈 빼서 레인보우 사, 코난 사 말 못할 것 같아요.